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공익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도 있었고 이번 달 29일부터는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노무사 집체교육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체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수습노무사 생활을 시작하는 노무사님들도 있을 테고, 집체교육을 다 받고 난 후 수습처를 늦게 구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수습노무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노무사가 될 것인가,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로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산재 전문 노무사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노무사인지 최근 저희 법인을 방문해서 물어보는 새내기 노무사분들이 다수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산재 전문 노무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산재 전문 노무사가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산재 전문 노무사가 된 계기는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을 설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는 1999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해서 징수부, 그리고 복지부, 보상부, 그리고 노조 전임자 생활을 거쳐서 12년간 근로복지공단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결국 산재 업무를 실무로 12년간 수행했던 경험이 무엇보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의 활동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년간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을 접고 2011년도 사직서를 내고 공단 생활을 그만둔 후 노무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주 업무 파트는 산재 업무였습니다. 그것도 주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다루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유족 사건 등을 맡아서 진행하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 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현재까지 오로지 산재 사건을 중심으로 노무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공단 경력 12년 그리고 노무사 경력 13년을 포함하면 사실상 25년을 산재 분야에 몸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 업무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신입 노무사분들도 있었습니다. 노무사 업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업역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구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과 같은 노동청 진정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한 각종 자문과 단체 협상을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업무 영역이 있고, 그 외에 기업체 노무자문과 같은 법률 자문 서비스 업무, 그리고 급여 지급, 아웃소싱 업무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종 컨설팅 등도 있을 수 있고, 기업체 또는 건설 현장의 노동관계 범죄에 대한 강의 등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익노무사의 다양한 업역들 중 하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산재 업무를 수행하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활동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는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그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정부 위탁기관을 상대로 산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산재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업무의 특징 중 하나는 출장이 아주 잦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장의 목적은 산재 근로자가 일했던 회사, 그리고 숙소 등을 직접 방문해서 사고 발생과 관련된 현장, 또는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과 관련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동조 직원들을 만나서 문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위한 출장은 아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차량 이동거리가 35,000km가 넘을 정도로 전국 곳곳을 직접 달리면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면 거의 10만 km를 넘어 버리다 보니 새 차를 사도 3년이 지나면 거의 중고차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노무사 학교 가신 분들은 누구든 산재 전문 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전문 노무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있게 전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산재 분야에 대한 학습과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습적인 영역은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하는 재조사 영역에 대한 각종 법령에 대한 학습,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에 대한 학습, 그리고 각종 노동부 고시와 노동부 질의회시,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와 관련된 그 자료,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들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한 학습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종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 산재 전문 노무사라면 근로복지공단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공단 직원들과 업무에 대한 대화를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기는 갖춰야 산재 전문 노무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많은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산재 사건의 종류는 우선 유족 사건과 같은 사망 사건의 경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 판단, 그리고 내시밀관계 질환으로 장기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또 어떻게 재조사를 해서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판단, 그 외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업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 등은 결국 실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체득되는 부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재 분야를 25년째 지금까지 경험해온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소양은 저는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재해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재해자의 동료를 만나서 문답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할 때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경우 사건 조사의 내용은 더 깊어지고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보람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산재 근로자 또는 유가족들이고 그분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 전문 노무사 활동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일, 그리고 최종 결과가 산재 승인의 결정이 나서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그 순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산재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때 느끼는 그 마음 아픔은 사실 참담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라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숙명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수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대가로 지불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유형의 노무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재사건 수임료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노무사업액들 중에서 사건별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사건이 산재사건입니다. 해고사건과 같은 노동위원회 사건, 그리고 임금체불과 같은 진정사건 등은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수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금 사건의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산재사건의 수임료가 높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재사건의 경우 사건 조사부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동료를 만나고 사업주를 만나서 업무 내용 등을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내시밀관계 질환 유족 사건의 경우 사건 조사부터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7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고 일반 내시밀관계 질환 요양 사건의 경우에도 최소한 5개월 이상 5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불성인의 경우 심사 청구 그리고 재심사 청구까지 진행하면 거의 1년은 금방 흘러버리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타 사건 대비 성공 보수는 높다고 해도 사건 조사의 그 기간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합격한 신입 노무사분들의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사항으로 확인되고 현재 25년째 산재 분야를 경험하고 실무적으로 사건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짧은 답변 사항으로 정리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그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입 노무사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